평가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내가 바로 질문왕. 저희 카페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내가 바로 질문왕 이벤트 때문입니다. 평가 소식이 아직도 없으신 기관들은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달성이 아주 쉽습니다. 질문만 하셔도 기본적으로 원하는 평가 소식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1등 하시면 평가 바이블 제공하기 때문에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019-2020년 제과급여 평가 매뉴얼에 대한 다빈더 Q&A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염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 해당되는 건데요. 주치구의 화재 시 전기 자동 차단으로 자동문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그냥 문을 열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동 열량 장치 기준을 충족하나요? 모든 문을 설치해나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수동이 아니라, 그죠? 따라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나 비상시에 직원과 수급자가 신속하게 대피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 이거죠. 자동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 길고 제가 막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요.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관계 항목이네요. 샤워기뿐만 아니라 세면대에도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되나요? 네, 있어야 됩니다. 안전손잡이는 복도, 목욕실, 프로그램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수급자 접근 가능성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방문그룹 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이거 주간보호 단기인데 이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언젠간 주간보호 단기 쪽에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지금 더 편한 마음에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그만큼 평가 항목이나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주간보호 단기보다 요양원은 월등히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 50인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주야간 보호보다, 우리 9명 있는 공동생활가정 입소시설의 평가 기준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올라갈수록 힘듭니다. 자, 다음 항목 질문 볼게요.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평가 기준 위험 요소 제거에 가스, 세제, 가위, 칼 등을 규정되는데, 사용 후 물품 책상사리에 넣어두면 되나요? 아니면 열쇠로도 잠궈야 하나요? 자, 답변 보겠습니다. 기관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지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을 제한경에 제거하거나 잠금장치가 가능한 공간의 서랍 등에 보관하여 충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왜 주방도 잠금장치 해놓으라 그러고 우리가 어르신들 일반의약품 보관하는 약품 보관함도 잠금장치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서랍에 넣어놨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못 여는 건 아니잖아요. 잠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아예 어르신들이 그거를 이용할 수 없게끔 아예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제거가 힘드시면 잠금장치에 넣으시라는 거고요. 소방시설입니다. 소화 및 경보 설비 상관 방법에 대해 직원에 교육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상관이 없으세요.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외부 소방 점검업체에서 매월 점검하고 있고 점검일지 또한 업체에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기관의 직원이 별도로 점검 아니요.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 업체 거에 대한 점검일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소방시설입니다. 요양원과 병소를 운영하는 주간보호 기관의 경우 소화 및 경보 설비에 대한 점검자가 요양원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이 지역업무센터 예원과 점검 후 서류를 작성해도 되나요? 자, 병설기관 자체 점검의 경우 병설에 소속된 소방안전관리사로 선임된 직원이 점검을 수행기관에 인정하며 그 외에는 해당 급여에 소속된 직원이 점검한 내역이 확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각자 2번 하세요. 그냥 2번. 응? 각자 요양원과 주간보호 각각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서식을 가지고 점검표를 2개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만약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다면 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이 있는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없다면 각각 해야 된다라는 거. 재난상황 대응훈련입니다. 재난상황 대응훈련은 참석자명은 직원만 쓰면 되나요? 수급자 쉽게 말하면 주간보호에 불났는데 직원들만 어디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수급자분들도 다 표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난상황훈련에서 필수사항의 사진은 재난상황 대응훈련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상황훈련 다른 사진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재난상황훈련에 거기다 소화기 작동훈련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대피하는 모습의 훈련 사진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수급자 상담관리입니다. 12월에 입사하여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다가 12월에 퇴사하신도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 하셔도 되겠죠. 이번 달에 입사했는데 이번 달에 바로 퇴사하셨다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분기 한 번이기 때문에요. 주간보호가.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질문이 그러니까요. 수급자 상담관리입니다. 평가기준 이번에 연일 이상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해야 하나요?
해당 지표의 평가 방향은 정기적으로 상담 실시자 대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며 그중 상담 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 등이 있는 수급자에게 연일 이상 결과를 반영해 급여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상담 결과 조치사항 욕구 등이 있는 수급자에게 반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평가 들어가면 왜 안 했냐고 따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뉴얼상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전 수급자들 반영하라고 합니다. 없다면 내가 의견을 내서라도 급여계획 적용하면서 잡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응용편에서 이 부분도 상세한 샘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평가 매뉴얼상에서는 뭐 이상 조치할 게 있는 분들만 결과 반영하라고 하는데 제가 평가를 10년째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수급자에게 진행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건 빨리 통일시켜야 돼요. 통일을. 그죠?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와 식단표를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근데 이게 올렸다고 그러면 보호자가, 수급자가 무조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답변도 뭐라고 나냐면 수급자 가족의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를 온라인 제공했다면 보험자 회원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겠죠. 그죠? 확인되고 본 것도 확인돼야 될 겁니다. 더불어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보호자들이 접속의 내용을 알기 수 기능을 철저하게 안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등기우편 보내시거나 정 뭐 하시면 카톡으로 보내세요.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시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분이 블로그에 가입하라 그러면 더 짜증날 겁니다. 보호자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죠? 가족과의 소통이네요. 또 주간보호에 해당이고요. 코로나19로 보호자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실시해야 되나요? 서면 유선으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서면이나 유선으로라도 비대면이라도 보호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기준 판본은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및 식단표를 언내에 게시하는 경우 제공을 인정하느냐? 기관 내부에 게시하는 것은 이게 제공하라 했더니 게시마음은 인정이 되냐? 아니죠. 게시 항목 따로 있고 제공 따로 있는 겁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제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게시만 것은 인정을 안 해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식단표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주간보호와 동일 건물에 있는 같은 법인 내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복지관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주방이 주방 집기류 소독 후 점검일 작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급식을 전량 외부에 지금 위탁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뭐냐면 복지관의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독 후 점검일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직원이 확인 및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검한 거에 대해서 거기 밑에다가 우리 주야간 보석 직원이 확인이나 점검 서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식단표 오늘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평가 1번에서 일식 3찬으로 식단표가 작성되었는데 할 때 일품 요리 경우에도 반찬이 3가지 이상 제공돼 아니에요. 일품 요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그 Q&A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평상시에 평가 도래하기 전 요맘때 제가 내년도 평가인데 지금 평가 준비를 한다? 저 거의 못 봤어요. 저희 그 VIP 거래처 중에 최우수 기관들 항상 맞는 기관들도 보면 이 정도 기간에 평가 준비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업무들만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 이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평가 때 대답을 정말 잘하실 거예요. 평가는 대답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대답 잘하신 게 더 훌륭한 겁니다. 그래야 점수도 잘 나오세요. 아셨죠? 저 하과장이 그렇게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도 여기서 마무리치고요. 빨리 Q&A에 더 세부적인 질의응답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